자, 우리 이제 반사의 질서를 공부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또 정리를 해나갑시다. 64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라는 말이 나오죠? 자, 104조를 얘기하는 건데 104조. 갑이라는 자가 이 토지가 3억 원짜리 토지예요. 근데 1억 원에 팔았네. 알고 보니까 왜 이랬는가 했는가 했더니 갑은 아주 급박한 공공 상태에 빠져 있었어. 이걸 궁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똥줄이 땡기는 상태인데 갑자기 똥줄이 땡기는 거. 그걸 궁박이라고 그래요. 경솔은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거,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 무경험이라는 게 시험 문제가 이게 종종 잘 나오죠. 이것은 일반 거래의 경험이 부족한 거. 궁박과 무경험이 잘 나오는데, 자, 아무튼, 자, 이 궁박은 경제적 요인만 얘기한다. 심리적, 정신적 요인도 포함한다. 그렇죠. 거래 일반의 경험이 부족한 거. 이걸 이용해서, 이건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한 개만으로 족하다는 거. 모두 갖춰줘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걸 이쪽에 알면서도 이용했죠. 이용해서 3억 원짜리 토지를 1억 원을 주고 이렇게 샀으면은 이거 불균형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불균형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이 불균형의 판단, 작년시 문제가 이거죠. 주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그렇죠. 주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가고 그게 답이 됐죠. 객관적 가치라는 거. 객관적 가치.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는 거. 불균형.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걸 갑이 다 입증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거 갖췄다. 네가 알면서 이용했지 않냐. 급부와 반대급부가 3분의 1 가격밖에 못 받았으니까 불균형이지 않냐. 이런 것들을 입증하면은 이 매매계약은 무효죠. 이건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절대적 무효로서 이 갑은 말투 등기 청구할 수 있냐?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투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환 청구가 인정되죠. 왜 갑에게는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까? 바로 피해자는 불법 행위자예요, 불법 행위자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을은 1억 원을 줬어요. 을은 그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못 하죠. 왜 못 합니까? 을이 폭리자잖아요. 폭리자는 불법 행위자야 아니에요? 불법 행위자죠. 그럼 불법 행위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불법 행위자다, 불법 행위자가 아니다. 아니니까 반환 청구가 인정돼. 갑은 인정돼. 말투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왜 그랬냐면은 746조를 보면은 불법 원인에 의한 이행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그러나 불법이 받은 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이 받은 자에게만 있어. 그러면 준 사람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받은 사람에게만 불법이 있으면. 그러면 이자는 불법 행위를 한 자니까 전문 규정으로서 반환 청구 못 하는 거고. 불법이 받은 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3번 나왔죠, 여러분들 시험. 알겠습니까? 자, 746조 규정 때문에.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면 선우, 악이 다 취력을 못 하죠. 선우라 할지라도 취력을 못 하죠. 그러면 선우라고 시험 문제 나올 텐데, 병이. 그러더라도 갑은 무효를 주장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병은 어떻게 됩니까? 을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반환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따름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오케이? 을은 작살난다 안 난다? 저 1억 원 대금도 못 받고 또 병한테 손해배상도 해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폭리 행위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대리를 통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오죠. 대리행위에서 불공정행위는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단골 메뉴입니다, 이거. 대리인이 기준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거지로 암기하려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변호사가 대리인인데 변호사가 똥줄이 땡겨요? 의뢰인이 똥줄이 땡겨요? 만약에 변호사가 패소하게 되면은 자기는 깜빵 간다 이겁니다. 당장 구속되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똥줄이 땡기고 안 땡기고를 판단하는 것은 변호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을 기준으로 해야겠구나. 의뢰인이 본인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변호사가 경솔했다. 어떤 경험치가 없었다. 이런 것들은 변호사가 소송 행위를 하는 거니까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구나.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 책을 봅시다. 65페이지 제일 위에 이거 104조는 103조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반사의 질서 행위에서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써있죠. 65페이지 제일 위에 104조는 반사의 질서 하나의 예시 규정이라는 거. 103조 하나의 예시 규정이라는 거. 그거 밑줄 쳐놓아야죠.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다. 객관적 요건 해갖고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말이 나오죠. 1번의 세 번째 줄. 현저한 불균형이 이루어져야죠. 그 불균형은 1번의, 동그라미 1번의 제일 끝에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거. 주관적 가치다,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다.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자, 이거 불공정 행위는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해야 한다? 불공정 행위 이런 것들은 다 법률행위 시점. 어느 시점? 그러면 자, 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불공정 행위지. 자, 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게 1억 원짜리였어. 근데 그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주변 사정의 변화로 지가가 폭등을 했어. 토지 가격이 올랐어. 3배로. 그래서 이행을 할 당시에는 3억 원짜리가 됐네. 그럼 불공정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매매계약을 할 당시를 기점으로 판단하니까. 오케이? 그게 그 밑에 판례죠.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어느 시점? 법률행위 시점.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이라 해서 이 궁박경솔물 무경험을 알고도 이걸 이용하려는 의사, 곧 악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은 그 악의에다 동그라미 쳐죠. 상대방은 그거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없어요. 저 가부 궁박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후려치려는 이용 의사가 있었어야죠. 악의가 필요하다 써있죠. 악의의 상대방. 거기 기억번에 이거 모두 구비해야 한다.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하나만에다가 동그라미 쳐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궁박.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러죠. 경제적 요인만 궁박이다. 심리적, 정신적 요인도 궁박이다. 심리적, 정신적 요인도 궁박이라는 거. 그렇죠? 무경험. 무경험이라는 것은 여기 어떤 특정 경험이 부족한 것이다.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뜻한다.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거기다 색칠해 내야죠.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 그 다음에 여기 니은번. 니은번이 이거 별표해야죠. 이거죠, 이거. 니은번이 이거. 대리를 통해서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졌어. 이게 니은번이에요. 제일 밑에 니은번. 자, 경솔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거기 색칠해야죠. 그 다음에 궁박은 뒷장에 넘겨보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써있죠?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입증 책임이다. 입증 책임. 여기 3번의 세 번째 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궁박경솔 무경험 또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을 다 증명해야죠. 무효 사유가 생겼음을 누가 입증해야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저기? 갑이죠, 갑. 갑이 다 입증해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적용범위 해갖고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단독 행위는 적용돼요. 근데 증여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증여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증여는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불공정 행위가 적용이 안 돼요. 증여. 경매에도 동그라미 주세요. 경매는 법률행위예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러면 경매도 적용될 리가 없죠. 증여나 경매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효과. 급부가 이행된 경우다 해갖고요. 여기 상대방은, 거기 상대방이라는 게 피해자죠. 피해자. 갑이죠. 상대방은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써있죠? 그지만 두 번째 줄에 폭리행위자는, 거기 두 번째 줄에 폭리행위자는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써있죠? 바로 상대방이 피해자를 상대방이라고 써놨고, 거기서는 피해자,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을은 폭리행위자죠. 을은 반환 청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거 얘기였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제일 위에 이거 추인이 허용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 추인 또 나오잖아. 제일 위에 추인에다 동그라미 쳐줘. 세 가지 안 된다고 암기했잖아. 다시 한번. 반사질서 무효, 불공정행위 무효, 강행규정 위반행위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된다는 거. 아주 잘 나와. 그 대신 두 번째 줄에 무효행위 전환이 있잖아요. 전환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추인은 안 되지만 무엇은 된다? 전환은 된다.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해요. 그거 추인과 전환 다 동그라미 쳤어요?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부재소 합의라는 거 나오죠? 거기에 2번 판례에 1번, 작은 1번의 끝에 부재소 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써있죠? 자, 불공정 계약을 맺어놓고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그러면 그 합의도 무효죠. 부재소 합의도 뭐다? 무효다. 그거. 자,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 행위를 정리했는데, 문제가 4번, 5번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니까요. 4번, 5번을 좀 풀어봅시다. 우리 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진도에 맞춰서 풀어드릴 겁니다. 자, 4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맞죠? 궁박은 경제적 궁박만 궁박이다 이러면 틀려요.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궁박이죠.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맞았죠? 거래 일반. 3번.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았네? 본인 기준. 그 다음에 4번.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당시. 그럼 4번도 맞았죠? 5번.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 당사자 궁박 경솔 무경험 및 무경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가 주관적 가치에 판단한다.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객관적 가치. 그러면 주관적 가치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렇죠? 답은 5번이네요. 5번. 틀린 것은 무경험이란 여기 또 나오잖아요.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기를 뭐라니요. 틀렸죠. 1번이 틀렸죠. 특정 영업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거꾸로 써놨죠. 1번 틀렸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고 그랬죠. 하나가 필요하다. 맞았죠. 하나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고 해서 궁박경솔 무경험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거기 색칠해내야죠. 궁박경솔 무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이러면 틀려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셋 중에 하나가 있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죠. 추정되지 않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을 당사자가 불공정성의 소송 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아까 부재소 합의는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효라고 그랬죠?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좌우 궁박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죠.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5번의 답은 몇 번? 1번. 자, 우리 이제 이중매매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중매매를 좀 정리해드리고 또 나갑시다. 이중매매. 아까 우리 박스 있었잖아요. 박스. 우리 몇 페이지예요? 60페이지. 핵심 이중매매 문제라고 있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가 종종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정리해야죠.
자,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중매매. 갑이 이 토지를, 이게 매도인이죠. 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어요. 이게 제1의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제1의 매수인은 중도금까지는 지급이 됐죠. 중도금까지는 지급이 됐는데, 이 나머지 잔금을 지금 아직 안 주고 등기도 안 받고 있는데 병한테 또 팔아먹고, 그러고 등기까지 넘겨줘 버렸네. 이게 이중매매죠. 그러면 제2의 매수인이 먼저 취득했어야 이중매매지, 제1의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받았다. 그러면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 안 돼요. 이 사람은 샀으니까 당연하게 먼저 등기 받는 거고, 이건 타인 재산을 팔아먹는 꼴이 된 거야, 이 병은. 오케이?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제2의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했을 때 이중매매 법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자, 이 병이 유효한 경우, 무효인 경우로 따져봐야겠죠? 병은 선일 때만 유효해요? 악이더라도 유효해요? 갑과 을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그래도 유효해요, 안 해요? 그렇죠. 선의 악의 병은 유효하죠. 유효하다는 것은 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죠? 선의 악의 병은 유효해요. 그러면 선의 악의 병이 유효할 때 을은 갑한테 등기 못 넘겨봤잖아. 이거 병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갑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다 반환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또 갑이 이렇게 배신을 때리는 것은 이거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죠. 그러면 이거 불법행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형법상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은 다 불법행위가 돼버려요. 반사이절서가 돼버려요. 오케이? 그럼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더블로 행사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선택하는 거죠. 더블로 행사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을이 갑한테 지금 저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갑이 병과 팔아먹는 이 행위를 자기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취소시켜버릴 수 있냐? 을은 채권자 취소권.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상 아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죠. 제대로 하셨네요.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채권의 하나입니다. 지금 을은 금전채권이에요? 특정물 채권이에요? 특정물 채권.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은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네 번째. 그러면 선생님, 언제 병은 취득을 못합니까? 언제? 병이, 지금 갑의 배임행위에, 갑이 을을 배신을 때리는 배임죄라고 그랬어요. 배임행위에 병의 적극적 가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적극적 가담이라고 나와요, 시험 문제가. 여기는 알고 있는 정도만 갖고는 적극적 가담이 아니에요. 알면서 요청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게 적극적 가담이에요. 알면서. 이렇게 적극적 가담했을 때 갑과 병의 매매는 저기 제2의 매매죠. 병의 매매는 이거 반사의 질서로 무효죠?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예요. 위반으로 무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무효가 됐을 때, 지금 무효가 된 걸 얘기하는 거죠. 무효가 됐을 때는 갑이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갑은 병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소 등기 청구. 없죠? 왜 없죠? 갑은 불법 행위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불법 행위자죠. 불법 행위자가 이행을 했던 부분은 반환 청구 못 한다고 했잖아. 갑이 불법 행위자야. 배임죄에 해당되는 거. 불법 행위자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이 병은 반사적으로 취득을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다치는 사람이 생기잖아. 그래서 을은 병과는 아무 법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한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을은 갑을 대의하여, 갑을 뭐해? 대의하여 병의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래, 이거 보고.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그러는데, 대의 행사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제3자한테 권리가 있을 때, 자, 을이 갑한테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잖아. 그럼 갑이 병한테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걸 대의 행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갑은 병의 등기를 말소할 청구권이 있어야 하거든. 근데 없다고 했잖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근데도 대의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모순덩어리잖아요. 그래도 을을 보호해야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안 맞더라도 대의 행사가 인정해줘야 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5번 나왔죠. 그냥 말소 등기 청구한다. 대의 행사한다. 대의 행사. 이해 갔습니까? 자, 이거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직접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냐? 병이 적극적 가담했으면 불법행위 아니에요? 불법행위예요. 병도 반사의 질서잖아. 그래서 병도 배임죄 공동정범으로 같이 처벌돼요. 소송을 형사 고소를 하면은 병도 공범이에요, 공범. 적극적 가담했으면 공범 아니에요? 공범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대의 행사한다, 직접 행사한다. 직접. 말소 등기 청구는 대의 행사해야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직접 할 수 있어요. 병한테.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5번 나온 게 이거죠. 이게 지금 무효거든? 무효인데 정한테 팔아먹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정은 선이에요. 선으로 나와요. 유효하게 취득하냐? 모르고 샀어. 이게 무효인 등기인지를 몰랐어. 그러면 유효하게 취득해요. 이 선의인 병도 무효예요. 이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 제3자, 취득한 제3자는 보호가 된다,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죠. 무효이다.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 제3자라 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하죠. 그러죠? 자, 유효한 경우 따져보고 무효가 되는 경우를 따져봤습니다. 그게 우리 책에 이제 확인해 볼까요? 자, 원칙은 60페이지 제일 위에 원칙은 이중매매 계약은 두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 유의하며 제2의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거기 선악을 불문하고 거기다 동그라미 쳐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원칙은 유의하니까. 미술 쳤어요? 2번에 다만 첫 번째 줄 제2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적극 가담에다 동그라미 쳐죠.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있죠? 그랬을 때는 이거 무효가 거기 반사의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그것까지 밑줄 치면 되죠. 적극 가담에서. 그렇게 이제 무효가 됐을 때는 거기에 5번째 줄 밑으로 5번 절대적 무효이므로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을 할지라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다시 취득한 자라도 선을 할지라도 취득할 수 없다. 3번에 동그라미 1번. 제1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의하여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대의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쳐죠.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한다. 대의 행사한다. 대의 행사. 그 다음에 거기 2번의 세 번째 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거기다 빌쳐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다. 아니다. 2번에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우리 부동산은 이중매매 확대 적용이다 해갖고 거기 점유 취득 시가 완성된 토지를 알면서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에다 동그라미 치고 명의신탁 수탁자가 타인한테 파는데 그 제3자가 적극 가담했다. 매수인이 그러면 또 무효죠. 증여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적극 가담해서 매매된 토지라는 걸 알면서도 적극 가담해서 증여받았다. 그러면 무효고. 여기 4번. 매도된 부동산이라는 걸 알면서도 적극 가담해서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를 했더라. 다 무효죠.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다 무효죠. 자, 이래서 이중매매를 정리했는데 6번 문제를 한번 소화시켜 볼까요? 갑은 6번 문제. 갑은
자신은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여기 나오잖아. 적극가담하여 갑과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적극가담했으니까 병의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죠? 적극가담했다고 나왔으니까 틀린 것은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맞았죠? 을과 병과는 어떤 법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죠? 1번 맞고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을은 병한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번 맞았죠? 3번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갑이 지가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해요.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면 계약금 계약의 해제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죠.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이 됐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3번도 맞았고.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취인하더라도 유효화될 수 없다. 이건 반사질서로 무효잖아요. 반사질서 무효는 이거 취인이 된다겠어요? 안 된다고요? 이거 굉장히 잘 나오죠. 세 가지. 아까 반사질서 무효, 불공정행위 무효, 강행규정 위반행위 무효는 취인이 안 된다는 거. 꼭 암기하세요. 오케이? 취인이 안 돼. 그러니까 4번도 맞고 5번 만약 선우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정이 유효예요. 이 정도 선으로 할지라도 무효예요. 그렇죠. 그럼 유효임을 주장할 수 없죠. 자기가 취득했음을 주장할 수 없죠. 그러면 5번이 틀렸네요. 아이고 너무 같지 않구나. 이렇게만 나오면은 다 내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죠.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 절대 기상천외하게 안 나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 이게 여러분들 지금 기출문제야. 지금 5개년 안에 들어있는 기출문제야. 28위, 27위, 29위 뭐 이런 기출문제. 알겠죠? 그걸 제가 뽑은 거야. 뽑은 거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겠구나. 이 범위로 선생님이 알려주는 데를 꼬박꼬박 챙겨내야겠구나. 그런다면은 답이 나야 3번 빵긋빵긋해. 알겠죠? 자, 법률행위 해석으로 들어갈까요? 68페이지. 법률행위 해석이다.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내용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이걸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거기 판례 있잖아요. 거기 표시상의 효과의사라는 첫 번째 줄의 끝에 부분이 있죠. 외부에 표시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판례 네 번째 줄에 외부에 표시된 행위로 의하여 추담되는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써있죠. 거기다 밑줄 쳐도 되고 겉으로 표시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걸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거 여러 번 나왔어요. 판례 네 번째 줄이 있잖아요. 내심의 효과 의사를 추구한다 이러면 틀려요. 내심의 효과 의사다. 외부의 표시 행위의 효과 의사를 추단하는 것이다. 외부의 표시 행위의 효과 의사를 추단하는 것이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해석은 거기에 이제 판례 박스 바로 위에 이거 법률 문제이고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법률 문제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건 사실 문제다, 법률 문제다. 그 얘기는 뭔 말입니까? 자,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가를 따지는 게 해석이 아니라 어떤 효력이 생길 것인가, 법적인 의미가 뭔가, 어떻게 법에 적용될 것인가, 이걸 따지는 걸 해석이라고 하지. 그런 계약을 맺은 바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의미하는 바가 뭐냐? 법률 효과를 다투는 게 해석이지. 그렇죠? 그래서 법률 문제라는,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하면은 대법원의 상고 사유가 되죠.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자,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이다 해갖고요. 자연적 해석. 자, 현재는 자연적 해석이 나와요. 자연적 해석 방법은 뭐냐? 표적 입장으로 내리는 해석이죠. 표자가 누구죠? 의사표시를 하는 자.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표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
무슨 꿍꿍이 속을 먹고 이런 의사표시를 했는가?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거죠. 그럼 내심은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건데 상대방도 그 내심의 효과의사, 상대방이 그 표자의 진위,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진위를 알고 있는 경우 그렇죠. 그래야 내심의 효과의사를 추구해도 되죠. 제가 여러분들 합격을 원하는 찰떡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속에는 찰떡 같은. 근데 표시는 개떡이라고 표시했네.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 조 선생님이 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개떡이라고 표시했지만 찰떡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 알고 있어. 그러면 개떡으로 해석해야겠어요? 찰떡으로 해석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개떡이라고 표시했어. 생각은 찰떡이거든. 그 생각을 추구하는 해석 방법. 그러면 개떡이라고 표시한 외부 언어적 문자적 의미대로 문자 언어적 의미대로 이거 해석한다. 여기에 구속되지 언어적에는 구속된다, 구속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문자적인 의미, 언어적인 의미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게 뜻하는 속뜻이 뭔 말이냐. 그걸 따지는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개떡이라고 표시한 것은 진짜 표시예요? 거짓 표시예요? 거짓 표시. 오표시. 잘못된 표시예요. 그래도 그걸로 해석한다? 해석할 수는 없다. 거짓 표시는 효력이 없다. 이걸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거짓 표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 그러면 상대방이 없으니까요. 행위자 입장으로만 해석해도 돼요, 안 돼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행위자 입장으로만 해석해도 되겠죠? 예, 전형적으로 적용되죠. 자, 마지막. 이건 차구 문제다. 차구 문제가 생길 리가 없다. 차구 문제는 없다. 차구가 발생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이중매매 지워도 되겠죠? 예를 하나. 우리 시험 문제가 3번 나온 예가 이거죠. 지금 우리 27위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뽑아드렸는데, 자, 갑이 X 토지를 을과 매매를 했어요. 매매 합의해서 팔고 사고 하는 것이 X번지의 토지예요. 근데 지번의 착각을 일으켜서 X번지의 토지와는 전혀 별개인 Y번지의 토지로 매매 계약이 표시가 됐어. 그리고 그걸로 등기를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Y번지가 등기가 돼갖고 이걸 병한테 팔아먹었네. 그래서 등기가 넘어갔어. 그랬을 때 이제 다툼이 생겼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죠, 이게. 올라갔는데 지금 갑도 팔고자 하는 토지가 X토지고 을도 사고자 하는 토지가 X토지라는 게 합의가 됐죠. 그럼 Y토지라고 표시한 것은 지금 금방 얘기했던 이게 개떡이야, 개떡. 개떡으로 해석해야 한다? 찰떡으로 해석해야 한다? 찰떡인지를 상대방과 알고 있으니까, 합의했으니까. 그러면 X토지로 매매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해석해서 갑과 을이 누가 다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자연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러면 겉으로 표시는 Y토지라고 표시한 것은 거짓 표시예요? 진짜 표시예요? 잘못된 표시잖아. 거짓 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알겠죠? 그러면 이건 차구 문제다. 차구 문제가 생길 리가 없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표시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으면 오해라는 게 안 생기잖아. 이해하고 있으면 차구가 안 생기잖아.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구 문제는 없다 이겁니다. 차구 이후로 취소한다 이러면 틀려. 그러면 X번지로 매매계약이 성립됐으니까 Y번지의 등기는 이거 원인 없는 등기네. 매매도 없었는데 등기가 넘어간 거네. 그럼 무효죠. 그러면 이 등기 후 공신력은 없으니까 이 사람도 취득을 못하죠. 그러면 을은 X번지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X번지의 물권 변동은 생겼어요? 아직 안 생겼어요? 등기하기 전에는 아직 안 생긴 거죠.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이나 나왔죠. 자, 풀어볼까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7번 문제 우리. 자, 갑은 을에게
이거 책에다가 이렇게 끼워놓고 꼭 다음 주에도 꼭 갖고 합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빠지면은 또, 갑은 을에게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에 목적물이 Y토지의 지번으로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하여 을명의 소유권 이전 넣기를 경유했다. 틀린 것은. 자, 1번. 갑과 을 간에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X토지의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안 해요? X토지. 유효하죠? 그러면 1번 맞았고. 을은 갑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X토지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으니까. 그럼 2번도 맞았죠? 3번. 을은 착오 이후로 X번지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거 착오 문제다, 착오 문제가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3번도 맞고. 4번. 을은 현재 X토지, Y토지 어느 토지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왜 그렇죠? X토지는 아직 지금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Y토지는 등기했더라도 이건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X번지, Y번지 토지가 다 물권 변동은 안 생긴 거죠. 그 다음에 5번. 병이 선의 을로부터 Y번지의 토지 이전 등기를 경유받았어. 자, 병이 선으로 이 Y번지의 토지를 넘겨받았어. 그러면 병은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자, 경유받았다면은 병은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등기 공신력이 없는 거니까 이거 뭐야? 이 Y번지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취득을 못하죠. 알겠죠? 그래서 답은 7번의 답은 몇 번? 5번. 5번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자연적 해석 방법. 우리 교재를 이제 확인 사살해 봅시다. 68페이지 제일 밑에 자연적 해석이란, 자, 우리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 표현 후 문자적 언어적 의미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표자의 실제 의사, 즉 내심 의 효과 의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전형적인 예다. 여기 지금 내심 의 효과 의사를 추구하는 건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전형적인으로 적용된다. 이게 자연적 해석이. 그렇죠? 저 밑에. 그 다음에 69페이지 5표시 무효 원칙. 이게 바로 거기에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에 거짓 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원리가 바로 5표시 무효 원칙인데 이게 바로 자연적 해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박스를 지금 소개해 줍니다. 이 판례 박스가 3번이나 나온 거예요. 요게 지금 판례 박스예요. 알겠죠? 그 밑에. 자, 5표시 무효 원칙과 착오다. 여기 참고해갖고요. 자, 5표시 무효 원칙은 표시가 잘못되어도 양당사자가 표시된 대로 이해하지 않고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표시된 대로 해석한다, 속뜻으로 해석한다. 그렇죠. 그게 5표시 무효 원칙. 그래서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거기 색칠해 놓으세요. 착오 문제가 생긴다,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규범적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내리는 해석이죠. 상대방. 겉으로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방법. 자, 외부에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 상대방의 시각에서. 자, 뒷장에 넘어가서요. 보충적 해석이다. 이것은 제3자의 시각에서 내리는 해석이죠. 보충적 해석은 제3자. 거기에서 두 번째 줄에 계약에 있어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 써있죠? 그 계약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았어요. 3번에 1번에 두 번째 줄 계약. 그런 거. 자, 우리 법률행위 해석 기준 해갖고 기준 71페이지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그 다음에 당사자 의도가 불분명할 때는 사실인 관습. 여기 106조에 있잖아요. 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조문에 거기다가 밑줄 쳐놓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 관습에 의한다. 그게 바로 사실은 관습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피자를 시키면은 콜라 한 병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콜라 시킨 게 아니라 피자 시켰어. 근데 또 콜라는 따라서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콜라가 안 주네? 그럼 왜 콜라 안 줍니까? 라고 전화해요, 안 해요?
그럼 당신이 피자 시켰지 콜라 시킨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항변 못 온다 이거예요. 계약 내용으로 정해지지 않았어. 콜라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 그래도 거래상에 피자집에서는 콜라를 주는 게 거래 관행상의 관행이 있어. 그러니까 계약 내용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그건 계약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사실은 관습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근데 피자를 시키면서 그 피자집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콜라가 안 따라갑니다. 만약에 콜라를 받고 싶으면 1,000원 더 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콜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콜라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피자만 주세요. 이렇게 했어. 근데도 콜라 안 따라온다고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없을 때 사실은 관습에 의한다는 얘기지. 당사자 의사가 명확해. 콜라는 안 따라간다라고 명확했어. 그래도 주문했잖아. 그러면 콜라 안 가져온다고 뭐라고 못 온다 이겁니다. 이해가 합니까? 아주 쉬운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인 관습이라는 거예요.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요. 잘 밑에 그 니은번의 입증 책임의 끝에 있잖아요. 끝에 거기에 밑줄 치세요.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란 말을 찾았죠? 거기다 밑줄 쳐요. 사실인 관습은 법원에서는 그 피자 시키면 콜라가 나오는 일 판사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봅시다. 그럼 판사들이 모르고 그건 참작을 못 해줄 수가 있잖아. 우리 동네에서 우리 업계에서는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장 안 해갖고 판사도 반영을 안 해줬고 모르고 있었으니까 당사자도 주장을 안 했어. 그러면 판결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겁니다. 주장을 했으면은 그런 관행이 있는가 없는가를 법원에서 확인해갖고 그걸 계약 내용으로 해석하게 반영을 해주죠. 알겠죠? 그렇지만 판사가 모르고 있을 때는 반영을 안 해줘도 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알아듣죠? 그걸 얘기해요. 자, 의무규정. 사실인 관습이 없을 때 의무규정. 의무규정이 없을 때 신의 상실이다. 해서 나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73페이지 체크 플러스 있잖아요. 체크 플러스에 당사자, 계약 당사자 확정이라고 나오죠?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 1번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1번 판례가 뭐냐면은 이 A가 명의자요. 이 A 명의로 계약을 맺었어. 근데 계약을 체결한 자는 행위자는 B야. 상대방은 C고. 상대방과 지금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이 계약 당사자가 A냐 B냐? A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어. 체결한 자는 누구다? B다. 이름은 A 이름으로 하고 체결자는 B야. 에?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A냐 B냐? C는 누구한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 계약 당사자에 관한 지금 해석 문제죠. A예요, B예요? 계약 당사자가. 응? 원칙은 행위자와 B와 C의 의사의 일치로 합의로 결정한다. 누가 계약 당사자로 하겠는가? 합의를 한 경우 있을 수 있죠. 내가 지금 이거 A의 계약을 내가 체결해 주는 것이지 내 계약 아니다. 그러면 C는 A한테 물어야지 B한테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합의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내가 이름은 A 이름을 빌려 쓰기로 했지 이거 내 자신의 계약입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C는 A한테 이행을 청구해요? B한테 해요? B한테.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합의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합의가 안 됐어? 불합의야, 불합의.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결정해야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C의 입장에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생각하면서 계약을 맺었는가? 불합의 시에는 C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 C는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믿고 계약을 맺었는가? C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렇죠? 그 C의 입장에서 결정해요. 자, 정리합시다. 합의가 됐을 때는 합의로 계약 당사자가 결정되는 거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C가 누구예요? 상대방. C라고 안 나와. 상대방이라고. 상대방 입장에서 결정한다. 알겠죠?
그게 바로 1번을 보니까 거기에 두 번째 줄.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줄. 1번의 두 번째 줄 찾았어요? 일치하는 경우는 그 일치된 의사로 확정하고 세 번째 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왔죠? 거기에 이제 거기 네 번째 줄에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를 상대방이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 누가 결정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 정리가 됩니까? 자,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벌써 10시가 다 됐네. 이 의사표시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한없이 빠져들어가는데 이 진도가 나가기가 어렵겠네요. 의사표시장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4번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4번. 여기 73페이지 4번 하나 더 설명하고 오늘 공부는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의사표시장으로 들어가기가 시간상으로 허용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4번 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경의 부동산을 갑이 지금 경락 대금 지출자가 갑이에요. 대금을 대주는 사람이야. 근데 을의 명의로 둘이 명의신탁을 한 거죠. 네 이름으로 이거 낙찰받아라. 그래서 경매를 받았어. 경매로 낙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경락부동산은 부동산 소유자고 경락인은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경매의 계약 당사자가 된 거죠. 경락인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 소유자가 그런 사정을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어요. 자, 선의 모르고 있는 걸 선의, 알고 있는 걸 악이죠.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이 소유권은 경락인에게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죠. 이게 중요해요. 이걸 설명을 하려고요. 선의 악의 관계없이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사정을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누구 것이다? 이 부동산은 소유권은 누구 것이다? 을 것이다.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을이 유효력이 취득하죠. 그러면 갑은 이거 내 부동산이다. 내 자금으로 샀지 않냐? 이거 반환 청구 못 오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매수자금. 뭐다? 매수자금 반환 청구지. 부동산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 이러면 틀려요. 뭘 반환 청구해야 한다? 매수자. 자기 돈으로 지금 산 거니까 부동산 반환 청구를 못 해요. 을 거예요. 그러면 매수자금만 반환 청구한대요. 이 매수자금 반환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냐? 유치권이 생기려면은 몇 가지 기억하세요. 유치권이 생기려면은 목적물상에서 발생한 대금이에요. 목적물상에서 발생한 채권이에요. 근데 목적물과는 이 매수자금과는 관계없어요. 이 토지상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에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유치권 항변 못하죠. 매수자금 반환 청구만 가능하고. 그럼 이거 을 것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 부동산의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이 관계를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다는 거. 언제나 누구 것이다? 언제나 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4번을 보면은 경매 부동산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자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기로 다른 사람과 약정을 했어. 그러면 누가 그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다? 그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자금 대준 사람과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것이다. 이 명의신탁 관계는 명의신탁은 유예요, 무예요, 이거?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부동산 내놔라라고 못 하는 거예요. 뭔만 가능하다? 매수자금 반환 청구만 가능하다. 오케이? 오늘 공부는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의사표시장 다 하고, 대리제도까지 들어갑니다. 대리제도. 알겠죠? 다음 주에. 그래서, 이거 꼭 책에다가 이렇게 끼워놓고 같이 갖고 다니시라는 거. 알겠죠?
또 다음 주까지 이제 또 나가고 그 다음 주에 또 나가고 이렇게 계속 뭡니까 이게 진도 나가는 대로 또 유인물 계속 드릴 테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6월 말까지 해갖고 한꺼번에 묶어버리면은 한 100문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자, 우리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